여러분,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결국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1년 가까이 영업 제한이 되고 영업 중단 조치가 계속 줄줄이 나오니까요. 그동안 참고 또 참아왔던 자영업자들이 마침내 폭발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새해 벽두부터 난립니다. 거의 전국 곳곳에서 불복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은요, 모든 손해를 감내하면서 코로나 방역 지침에 그야말로 말 그대로 따랐는데 이게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도저히 거리로 나앉겠다, 이런 생각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반기를. 이게 한두 곳이 이렇게 반기를 든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체육시설 쪽에서 많은 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뭐 똑같은 체육시설이지만 아예 퍼포먼스를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오픈 시위도 하고요, 가두 시위도 하고요,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에 써 있습니다. 정부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과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신뢰가 아니냐, 우리만 신뢰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임대료나 대출금이나 생계비까지 모두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야말로 기약 없는 강제 폐쇄 뭐 해체하라 이거죠. 해체하라. 지금까지 따라줬으면 충분히 열심히 따라준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일명 PIBA 회원들입니다. 박주영 PIBA 회원은요, 대표는요,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눈물을 삼켜가면서 집합금지 조치에 순응했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당연한 것인 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교습소로 등록한 태권도장은 문을 열 수 있으나 실내 체육시설로 등록한 태권도장은 문을 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집에는 아이가 있고 가족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제발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그만큼 지금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이런 데가 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이게 민주당사 앞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경찰들이 이렇게까지 대치하고 있으면서까지 제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제수복을. 왜 제수복을 입었을까요? 가슴에 써있는 내용을 보세요. 제명, 실내 체육시설이에요. 제명이 실내 체육시설. 오죽했으면 이들이 밖으로 이렇게 뛰어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자영업자들은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 당사 앞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오픈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영업 제한 조치를 내리면 가게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응해서 반발해서 오픈 시위를 하고 있고요. 손님까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전국에 적어도 300개의 피트니스 센터, 헬스장이 참여를 했고요. 이제는 700개까지 이틀째가 넘어서면서 700개까지 넘어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700개까지. 아니, 이렇게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는. 막대한 고정비를 어떻게 감당하냐는 겁니다. 정부가
문을 닫으라고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꼴랑 300만 원 주고 우리를 놀리는 거냐 하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지금 한 달에 임대료만 해도 수백만 원에 관리비에 인건비에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깨지는 것은 우습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나 몰라라 한다. 이게 형평성 있는 조치냐. 정부가 문을 닫으라고 했으면 정부가 닫으라고 한 만큼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총알바지가 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 최전선에서 방역 최정선에서 왜 자영업자만 총알바지가 되냐는 뜻입니다. 그만큼요 자영업자들은 현장에서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헬스장 피트니스 협회만 이런 게 아닙니다. 다양한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헌법재판소 앞이에요. 헌법재판소 앞.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들은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쉽게 말하면 위헌이라는 것을 내고 있는 거죠. 위헌. 뭐가 위헌이냐. 이게 호프집이나 PC방 운영자들이 만나서 지금 기자회견을 열고 그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감염병 예방법과 지자체 고시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헌법소원을. 방역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시키면서 막상 해당 조치로 인해서 업주가 손실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PC방 업주들도 나섰고 호프집 업주들도 지금 나선 거예요.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들고 있고 나이가 지긋하신 선배님들이 이렇게 서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들이 이렇게 나섰겠습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에요. 반발은 업종 불문하고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는요 700여 유흥업소들이 지금 점등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간판과 매장에 불을 켜두는 점등 시위 말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흥주점은 원칙적으로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대출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타격이 그 어느 쪽보다가 극심하다는 거예요. 극심하다. 그러니 점등 시위로라도 우리의 의사를 밝혀야 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카페나 코인 노래방 업주들도 지금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미 전국 카페 사장연합회를 결성을 하고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도 지금 같은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특히 한국 코인 노래방 연습장 협회는요. 강제 영업 중단 조치가 5개월 이상 당했다. 이제 정부가 17일 이후 18일 이후에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는 영업 중단 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만큼요. 그만큼 바닥은 지금 현장은 그야말로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이거 집단 이기주의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집단 이기주의라고 보기에는요. 너무 오랫동안 피로가 누적이 됐고요. 피해가 너무 큽니다.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요. 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게 거리두기 2.5단계를 지금 11월 24일부터인가요? 오늘이 1월 6일이니까 1월 6일까지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 바닥 경제에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의 어떤 면면을 살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탁상 행정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게다가 모호한 방역 기준 때문에 집합 제한이 되고 급기야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게 요즘 자영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내 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글까지 올라와서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냈겠습니까? 급기야 지난 1일인가요? 대구에서는 특수체육시설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격앙이 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스크린 골프장 업주들 여기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겨울이 한철입니다. 한철. 그런데 여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을 닫았으니까. 그러니 반발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정부도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반발이 강하다고 자꾸 풀어주니까 문제거든요. 규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규칙이라는 건 한번 정하면 웬만해서 바꾸면 안 됩니다. 그 규칙을 바꾸면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방역 단계를 3단계 돼 있다가 5단계로 만들었다가 말입니다. 또 5단계로 만들고 나서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또 집어넣었어요. 게다가 지금 전국에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방역 단계 어디에도 나와 있잖아요. 특별 방역이라는 이름을 또 만든 거예요. 이렇게 주묵구구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대응하니까 자영업자들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지금 방역이 실패해졌거든요.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 커졌거든요. 아마 이렇게 되면 점점 더 큰 집단 반발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코로나19를 잡기도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참 생각 없는 이야기다. 여러분 지금 사망자가 1,007명이에요. 오늘 가면 또 1,010명을 넘어갑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방역 실패로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나 혹은 영국하고만 비교합니까? 대만이나 싱가포르, 뉴질랜드하고는 비교 안 하는가요? 지금 실패를 이런 식으로 또 미사력으로 넘어간다, 생색내기로 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가 먼저일 겁니다. K방역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점점 미사력으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면요, 이제는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영업자들은요, 하루 문을 안 열으면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요즘 같을 때는 하루 문을 열어야 된다. 물론 하루만 문 안 열어서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손해를 보는 상태예요.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민주당 당사 앞에서, 세종청사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한다는 건 오죽했으면 이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왔겠습니까? 이제 이들에게는요, 분노가 완전히 머리끝까지 와서 뚜껑이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매출이 지금 문을 열었는 곳들도 굉장히 아파요. 노래 연습장, 전자게임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업, 학원, 식당, 이미용업 할 것 없이 지금 작년에 100만 원을 벌었다면요, 12월 4주차에는 노래 연습장은 3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전자게임장은 4만 원 벌었다는 거고요. 실내체육시설은요 15만 원 벌었다는 겁니다. 목욕탕도 15만 원 벌었고 작년에 100만 원 벌었는데, 학원은 35만 원, 식당도 36만 원이에요. 이미용은 45만 원. 이러니 최악의 어떤 상태에 가 있는데 이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장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K방역이 잘 되고 있고 K방역의 모범국가가 된다고요? 어렵쇼죠, 어렵쇼. 참 현장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픔이 극에 달하는데 방역 모범 국가라는 말이 나오니 자영업자들은 아마 더욱더 분노할 겁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